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발품을 팔러 돌아다녔지만 넉넉하지 않은 보증금으로 마땅한 집을 찾을 수 없어서 부동산 신문을 찾아보고 있던 중 사정상 급매, 전세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부동산 아주머니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 땐 군대에 지원을 해도 대기열이 길어서 바로 입대도 안 되고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대를 할 수 있는 단기로 살 수 있는 집을 원했기 때문에 변두리에 노후화된 공실이 많은 원룸에서 가격이 너무 저렴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싸게 전세 계약을 했어요. 이사를 하고 첫날 밤 심한 가위에 눌립니다. 가위를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는 전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냥 이사한다고 고단해서 그랬나? 그 다음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사각사각 연필로 글자를 써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 책을 볼 때 소리내어서 읽는데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마치 누가 필기를 하는 것처럼 연필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는 겁니다. 방음이 잘 안 됐나? 옆방에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 다음날 옆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아래층에 노 부부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연필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랑 문자를 하려고 폰을 보고 있으면 마치 지하철 옆에서 내 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옆 사람이 내 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옆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고 그냥 책을 읽으면은 읽는 대로 이렇게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고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누가 옆에 와서 같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자려고 이불을 덮으면 이불을 뺏어가려고 당기는 힘이 느껴집니다. 분명 이 집에 나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거죠. 순간순간 뒷목 머리카락을 잡아다니는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 이야기가 버뜩 떠오릅니다. 이 집은 원래 살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쁜 사람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흉흉한 소문에 그 후로 건물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갈 곳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실도 많고 싸다고. 잘 생각해보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계약을 했는데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 건지 꿈인지 몽롱한 그런 느낌이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무섭고 어찌 사냐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불쌍하고 치근한 생각도 들었어요. 우편함으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이름을 보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녁 되면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켜고 먹을 것도 2인분을 사오고 책을 볼 때도 크게 읽어주고 폰도 같이 보면서 옆에 보고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제 행동도 이상했지만 이 여자가 되게 궁금했어요. 우편물을 보고 밑에 집 노부부에게 수소문에 낙골당에 안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꽃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한창 꽃 피울 나이에 불행한 일을 겪은 게 마음이 아팠어요. 낙골당을 다녀간 그 후 이상하리만큼 그 집에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더 살다가 군대를 갔고 제대 후 그 집을 가봤지만 그 동네가 재개발로 사라졌어요. 무슨 공원 낙골당에도 가족들이 유골을 찾아서 강가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치 꿈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일어난 저의 100% 실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뭔가 혼자 있는 원룸을 것 같지 얻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자꾸 뒤에서 머리카락 잡아다니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불을 툭툭툭 땡기는 느낌이 나면 이거는 못 살죠. 못 살죠. 뭘 보고 있으면 꼭 옆에서 보는 것 같고. 글 읽고 있으면 삭삭삭 소리 들리고. 예.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해. 사연을 알아보니 이 집에 살던 그 전에 여자의 홀령이 아닌가 싶어서 낙골당에 가서 꽃을 바쳤더니 그 이후부터 안 했다. 예. 이 사연인데 이것도 조금만 더 다듬어서 조금만 다듬었으면은 다음 주에 내가 읽는 건데 조금만 다듬지 그랬어요. 예. 예. 전문적인 용어로 약간의 네. 각색이라 그러죠. 네, 조금만 다듬지. 예.